이거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는 권력자가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겁니다. 네. 지난 5년간 상승기를 놓친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분석해서 잘 따라가야 돼요. 네. 네. 안녕하세요, 소금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탱크맨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만담 시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천안역 적중인가? 이게 뭐냐면 저희가 5월 멤버십 강의에서 짜투리로 이제 천안 역세권을 부랴부랴 소개했습니다. 이거를 정식 강의로 해도 되는데 그때 5월 달에 부랴부랴 넣은 이유가 뭐냐면 될 것 같아서 이제 임박한 것 같아서 집어넣는데 다행히 5월 강의 이후에 바로 이렇게 적중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 오르고 상당히 경제가 안 좋은 거 피부로 지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네. 이 현 윤 정부도 뭔가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처럼 타겟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다 플랜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플랜은 이미 예전에 용역 발주가 다 나왔는데 그게 바로 전 국토의 수도권화인데 그게 이제 국가강역철도망 사업입니다. 그럼 이제 전 국토의 수도권화를 윤석열 정권 임기 안에 다 세팅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한 곳만 빠르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청권까지는 수도권화를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그나마 좀 뭔가 심어놓을 가능성이 높다. 예전에 문재인 정권에서 3기 신도시만큼은 부랴부랴 지정한 것처럼. 네. 그럼 이제 그 중에 핵심이 어디냐? 그 중에 핵심은 천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경기 남부는 평택. 그래서 이제 네. 평택도 비주택 관련된 강의했을 때도 소개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5월 멤버십에 천안 역세권을 부랴부랴 설명을 드렸는데, 평택은 GTX A 노선에 종착이 될 예정, 그리고 GTX C 노선의 종착은 천안이 될 예정.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선처럼 굉장히 GTX 느려지는 거 아니냐? 느려지든지 말든지 우리가 돈 버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게 네. 핵심이죠. 네, 그렇습니다. 느려지면은 그때 당시에 느려지면은 또 다른 개발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돈 벌면 돼요. 네. 그때는 GTX에 우리가 돈 벌 이유가 없고 다른 개발에 돈 벌면 되기 때문에 항상 사고를 유연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마석, 춘천까지 연장되면서 마석도 소개드렸죠. 마석 쪽에 어디에 좀 투자하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마석도 지금 적중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동두천시도 적중이 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투자할 때 상당히 앞으로 이제 많아질 겁니다. 지자체장들 그 선거도 끝났고 하니까 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향후 1, 2년 동안은 진짜 줍줍할 곳들이 많아져요. 엊그저께 네. 고도 그라시움이 5억 넘게 떨어지는 그 사례도 나왔고, 잠실 리센츠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래서 네. 방어가 안 되는 지역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현명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아까 석영파파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죠. 유연하게 사고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일단 정책이든 어떤 사회적 현상이든, 그리고 시장의 시세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나의 관점에서 모든 세상을 바라보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이 부조리하고 세상이 잘못됐고 내 기준으로 무조건 떨어지든지 아니면 무조건 오르든지 해야 그게 절대적인 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시세는 그렇고 그래서 뭐 폭등론, 폭락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런 정책 관련해서 천안역까지 GTX 신호선이 확장될 수도 있다는 이런 움직임 저희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천안시 도시기본계획에 이게 아예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쩌면 진심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정치꾼들 이거 포퓰리즘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포퓰리즘 표장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 이번에 이제 발표가 났고, 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지자체장들은 준비를 할 거예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개발을 밀어주는구나. 물 들어왔을 때 롤을 줘야 된다는 걸 인지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해당 거점의 상업지역이 가장 많이 오르니까 거기부터 먼저 공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드 지역 주택 개발하는데 순차적으로 투자를 하면 좋겠다. 이제 네. 그게 핵심이고,
꼭 이게 아니더라도 지금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이 지금 내용을 보고 굉장히 좀 서둘러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꼭 이게 아니더라도 그 다음 연안이 되면 또 투자할 것들이 계속 나타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공청회가 있었던 서울로 한번 보죠. 네, 그렇습니다. 공청회 보면서 참 여러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록탕 싸움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네, 저는 사실 저번에도 2040 계획 관련된 브리핑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쵸. 그때랑 달라진 게 없어요. 여기 네, 보면은 2040 그 엠바고 브리핑 했을 때랑 지금 현재 공청회 했을 때랑은 달라진 게 없다. 그래서 그때 그거 그대로 가겠다. 핵심이 뭐예요? 비욘드 조닝 하겠다. 네, 그게 핵심이죠. 비욘드 그래서 이제 네. 잠실주공 5단지를 시범단지로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네. 50층 인센티브를 주되 인센티브 준 만큼 임대단지로 다 집어넣어서 이제 서울시가 원하는 소셜 믹스의 그 한강변 대단지 아파트를 보급을 하겠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얘기하는 명품 임대단지를 잠실주공 5단지라는 곳에다가 테스트하는 겁니다. 네, 그럼 잠실 내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명품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가 된다는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런데 인허가를 빨리 받잖아요. 네. 인센티브도 주고. AI 그 네. 오세훈 서울시장 그게 생각나네요. 네. 그러면서 막 송파구랑 그리고 노원구 그리고 중랑구에 뭐 그 얘기를 했었죠. 맞습니다. 네. 네. 이대로 갈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러한 정책의 흐름이 있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그 궁리만 하면 돼요. 네. 걔네가 임대가 되던지 말던지 명품 아파트가 되던지 말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상황 내에서 그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서 돈을 잽싸게 벌어야 된다. 그 생각을 하셔야 돼. 이거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는 권력자가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겁니다. 네. 지난 5년간 상승기를 놓친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분석해서 잘 따라가야 돼요. 네. 네. 저희가 또 비욘드 조닝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지난번 유튜브에서도 강조를 했지만 2040 저희 그 서집달 TV에서 해설한 거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것만 이렇게 봤을 때는 뭔가 정비사업 그러니까 재개발을 바라시는 분들은 야 뭔가 가슴이 웅장해진 듯 하다가 막상 설명을 들어보니까 뭔가 좀 뜨뜻미지근한 뭐 네. 그런 느낌이었고 높이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 기준을 완화한다.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완화해 줄까요? 그냥 공짜로 주지 않아요. 네. 서울시는. 네. 왜 완화해 줄까요? 임대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완화를 해주는 거겠죠. 네. 그리고 녹지축 뭐 이렇게 하면서 수변 공간을 이렇게 확보해서 이게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들겠다. 뭐 네. 이런 얘기해서 선진국에 준하는 그런 환경 도시를 만들겠다 했는데 막상 그 방안으로는 뭐 이런 개발 계획이나 뭐 이런 거를 막 얘기를 하니까 또 환경을 좋아하시는 그런 진보 쪽 그런 청년들도 뜨뜻미지근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공청회에 딱 이렇게 브리핑이 끝난 다음에 조합장은 조합장대로 막 스피커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환경단체나 그리고 청년 그런 단체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또 스피커 역할을 하고 서로가 이 2040 도시기본계획에 마음에 안 들어하는 네 그냥 맹탕처럼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 공청회를 보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포함해서 네. 대한민국의 수많은 정치인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청년들이 이걸 반대했거든요. 네. 청년들이 재개발, 재건축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 청년 대표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이렇게 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출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국토교통부든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정책들의 대부분이 뭐예요? 청년 정책이잖아요. 네. 왜 지금 권력자나 정치인들이 청년 정책을 대거 쏟아낼까요? 중장년층 배제해버리고 몰빵하는 표가 청년 쪽으로 다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럼 2년 후에 총선을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전략을 어떻게 짤까요? 무조건 청년표 잡으려고 할 거예요. 네. 청년들이 싫어하면 이 개발 다시 뒤엎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좀 잘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데나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의 흐름을 잘 봐야 된다. 그렇지만 3도심 7광역 중심을 계속 강조했어요. 결국 거점은 건든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거점 위주로 투자해야 되고 새롭게 지정할 거점도 있을 거예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양재동 같은데 오늘 네. 적중을 했죠. 서쪽다리. 네. 자, 그런데 새롭게 건들 곳들 제가 볼 때 관문 입지 사이드 지역일 가능성이 높은데 양재동도 사실 강남권이지만 사이드 입지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곳들 위주로 좀 봐야 된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걸 잘 봐야 돼요. 네. 그거 이제 다음에 계속 용역발주 보신 분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거 관련해서. 네. 그래서 GTX-C 천안 연장 뭐 이런 거라 그리고 이게 어떤 관련이 있을까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좀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도시계획을 볼 때 그리고 우리는 그 시세를 볼 때 그러니까 현상을 볼 때 나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자료가 그냥 막 떠돌아다녔을 때, 딱 이 자료 있죠. 이 자료가 떠돌아다녔을 때, 이 이천동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한남뉴턴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성서전략정비구역 투자하시는 분, 이 한강변 라인이 심지어 그 초기 재개발들, 마포, 뭐, 이쪽 일대 말이죠. 뭐, 그런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엄청 막 사기가 올랐는데, 이 공청회 딱 듣는 순간, 이쪽 관련된 그 조합장들이 굉장히 격양된 반응이었습니다. 일단 개발이 잘 돼서 선진국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명분은 그렇지만 인센티브 많이 줘라 이거 뭐냐 이거거든요. 네, 요거 공청회 딱 보고 나서 저는 사실 큰 기대도 안 했어요. 계속 2030 생활공개 그대로 가겠다. 한강변 경강 규정은 계속 유지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경강 규정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임대예요, 임대. 네, 근데 지금 요번 공청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네, 조건 없는 종상향은 없다. 네, 그래서 한강변은 역시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반면에 여의도는 또 밀어주는 느낌도 들었고요. 네. 그래서 이 2040 그 서울도시 기본계획에서 거점과 거점 간에 이 선의 개발을 굉장히 강조를 한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용산도 사실 여의도와 용산 이렇게 있으면 이 선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의도와 인접한 용산이 개발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용산을 이렇게 또 본다면 선의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이 서울역도 중요한 거점이고 용산역도 중요한 거점이잖아요. 이쪽 바운더리인데 이쪽 바운더리에서 배제된 용산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 그 4년 동안 여기만 빈칸 채우기만 해도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요. 효율이 안 나오죠. 네, 이만큼 개발하는데 공급을 그렇게 많이 못하죠. 그럼 이제 효율이 잘 나오는 동네가 어디예요? 서울 사이드 지역 택지 개발지구 건들면 되죠. 그냥 네, 그쵸. 마음 편하게. 네, 누구나 한 표인데 네, 누구나 한 표잖아요. 네, 뭐 부자라고 해서 2표를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한 표인데 네, 그러면 효율성 높은 데를 개발하겠죠. 네. 예,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축도 동북권 지역에서는 이 축이 굉장히 중요한 축이고, 그래서 이 축 위주로 개발하는 가능성이 크다. 뭐 네. 그런 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 더불어서 네. 서남권도 제가 볼 때는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예. 이 축 있죠. 이 여의도를 시작한 이 축 라인, 네, 이 축 라인. 그래서 중공업 지역과도 연관이 돼 있고, 역세권 고밀도 개발하고도 또 연관이 돼 있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이제는. 네, 그래서 안양천과 중랑천 라인 네,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다. 네, 이제 이걸 잘 보시면은 좋을 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